여러분 그동안 강신업 TV에서 알부민을 선보여 왔는데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2+1로 드리던 혜택을 2+2로 두 박스를 사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알부민을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에 강신업 TV에서 특별히 마련한 2+2 특가 혜택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알부민 꼭 이용해 보시고 또 많이 이용해 보시던 분들은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강신업 TV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이번에 특별히 알부민 2+2 혜택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주식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에서 몇천 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성과급을 주게 되면 1인당 6억씩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26, 27, 28 3년 동안 합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는 30억 가까이 된다. 부장급만 돼도 거의 30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말이죠. 삼성전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 전체로 성과급 요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청업체도 지금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하이닉스 하청업체가 성과급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라고 하는 게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청업체에서 만든 여러 뭐 부품이라든가 또는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재라든가 내지는 기계라든가 장치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공급하는 그런 하청업체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는 종합 이런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이걸 만드는 하청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 본청하고 노사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하청업체가 직접 이 본청을 상대로 원청을 상대로 노사협상 같은 것이 안 됐거든요.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뭐 파업하겠다. 그런 제품을 뭐 공급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말이죠. 우리 대기업을 보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뭐 두산도 있고 뭐 하나도 있고 수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화학도 있고 수많은 그런 또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에는 수많은 또 하청업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가 모두가 이제 성과급을 달라고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에서 지금 직원들이 한 12% 정도 성과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한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6억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져서 뭐 10억 그 후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뭐 30억까지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또 세금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성과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또 주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주는 그럼 배당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 배당하고 또 근로자 성과급 주고 그러면 투자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 대기업에 결국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기업에서 끝날까요? 대기업이 그렇게 되면 그럼 중소기업은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0% 15% 가져가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도 더군다나 중소기업은 이 부침이 심하고 벌어야 뭐 크게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1년 벌었다 해서 다음에 버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더군다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기업과 달라서. 그러면 R&D 투자라든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 현상, 그러니까 성과급 인플레 현상,
그리고 근로자 임금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두 돈을 잘 벌어서 삼성전자처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80만 원 봅니다. 그런데 삼성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월급 1억에다가 그 다음에 성과급 6억에다가 뭐 7억씩 하여튼 챙긴다. 기본적으로 6억이랍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세금을 떼도 한 4억 될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저렇게 영업이익에서 안 가져가고 월급을 가져간다면 뭐 그러려니 우리는 뭐 공무원이니까 뭐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는 뭐 공직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 한 달에 뭐 200, 300을 벌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른 데도 또 그럴 건데 그 애들 1년에 몇 억을 버는데 나는 3천만 원씩 번다고 칩시다. 10년을 벌어야 3억을 버는 거야. 쟤들이 1년에 6억 벌으면 나는 20년을 벌어야 6억을 버는 거야. 공무원들은 그렇게 월급 많지 않아요, 실제로. 요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야 뭐 고급 공무원이나 6, 700 손에 쥐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 이것 뛰고 저것 뛰면 한 200 또는 300 요거 쥐는 거야. 다만 이제 연금이 있다는 거 그거 믿고 하는 건데 연금으로도 이제는 보상이 안 돼요. 과거에는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그래 나는 연금 받고 내가 또 공무원 공직으로서 또 자부심도 있고 또 안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한다. 뭐 민간 기업에서 보다 돈을 더 적게 벌지만 나는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공직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반도체 산업도 발달하는 거고 수출도 많이 하는 거고 다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뒷받침하는 이 공직 공무원들은 전부 다 찬밥이고 일부 직장에서는 뭐 지금 돈잔치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 이거 그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열정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게 한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은 난리 떨고 지금 뭐 하루에도 5, 600씩 오르고 뭐 10%씩 오르고 세상에 이자는요 1년 해야 이자가 10%도 안 돼. 연이자가 4% 5%잖아 은행이자가. 그런데 하루에 그냥 대형주가 무슨 10% 20%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사람들 말이죠. 이거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니스를 5주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0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이 뭐 몇 달 만에 됐어. 그러면 5주 샀으니까 아유 고맙다. 나 5주 샀으니까 이거 갖고 먹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만족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걸 50주 샀더라면 야 내가 이거 50주만 샀더라도 나 이거 진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건데 야 이거 1000주만 있었으면 이거 완전히 뭐 1년 연봉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빚내다가 주식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말이죠. 어느 직장에서 부장이 단톡방에다가 주식 얘기 그만하라고 더 이상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 징계 심할서 받겠다고 그런 걸 올렸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계속 단톡방에다 주식 얘기만 하고 있고 주식 창만 바라보고 있고 일은 안 하고 아니 직장에 출근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이라는 게 뭐야? 월급은 받고 싶은데 난 일은 안 하고 딴짓하고 그게 말이 돼요?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말이죠. 일은 안 하고 딴짓이나 하고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딴짓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 걱정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이게 흔들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다른 직장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데 말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봉에 시달려가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있는 사람들만의 힘으로 된 겁니까? 그럼 몇 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 그 반도체 별로 경기가 나쁠 때 그야말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우연히 거기 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떼돈을 벌면은 미리 퇴직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상실감이 들겠습니까? 주주도 마찬가지고 이 도박판 저는 이게 참 안 좋다고 생각해. 미국처럼 미국은요 많이 올라봤자 2, 3%고 1% 정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 계속. 그래서 미국은 이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완전 도박장이니까 참 도박판 한국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